자, 대입학 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21번. 그 오답률 4위였고, 내신 대비 범위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아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원래 문제 풀 때는 이게 임팩트가 재진술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일단은 뽑아와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이 위의 내용이 이게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while이라는 표현이랑 똑같아요. 두 사람을 표현하면서 두 사람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얻기를 소망하는 것의 한계는, 자, 어떤 사람이 desire이 동사야, 얻기를 소망하는 것의 한계는, 이 get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다릅니다. 이게 동사예요. 됐지? 리밋이 주어고 다릅니다. by person, 사람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일단 가볼게요. 이게 주제문입니다. 됐죠? 자, it is difficult, 어렵다고요. 그러면 쌤이 어렵다가 나오면 이제 뒷부분에 이유 설명을 해주는 게 그래도 깔끔하게 전개가 되는 거니까 이 for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왜냐하면으로 해석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는 항상 요런 이렇게 이 삽입돼서 들어오는 절들을 빠르게 좀 스킵해 주면서. 알았죠? 자,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if not impossible. 알았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다고요. 뭐 하는 게요? 이시 가주어, 투 부정사가 진주어 되겠죠. 정의하는 게요. 한계를. 이제 관계대명사고, 여기서 해석 잘 해주셔야 돼요. 됐지? 자, 리즈는 이때는 이성이 부가해야 하는 거예요. 부가하는 것. 여기 목적어가 빠졌어요. 한계를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선행사로 잡혀 있는 거죠. 이성이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욕망에다가. 부에 대한 욕망에다가 이성이 부과할 수 있는 한계를 정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유 설명해야겠지. 왜냐하면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정해진, definite은 분명한 혹은 분명한 양의 부가 없다라는 거죠. 자, 절대적이지 않다. 한마디로 상대적이다. 쌤이 이렇게 바꿔 쓰는 글들을 이렇게 잘 읽어줄 줄 알아야 돼요. 절대적이고 분명한 게 없다라는 거죠. 놓으니까. 여기 관계사절이고요. 어떤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의 양, 절대적인 부의 양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사람마다 다르다,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바로 재준술 해줍니다. 그 양은 항상 상대적이에요. 쉽게 내면, 쉽게 내면, 죄송합니다. 쉽게 내면 무슨 뭐 고음하다가 이렇게 삑사리 걸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자, 그 양은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there is to say는 there is랑 똑같아요. 즉, 재진술입니다. 즉, 자, 여기 한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just so, 단지 그만큼 많은 거야. just 단지 그만큼 많이요. 뭐만큼요? will, 셈이 as 다음에는 어떤 형태도 가능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유지시켜 줄 겁니다. proportion, 비율을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별표 빵 돼야 되죠.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얻는 것. 그가 원하는 것, 얻는 것. 자, 이 말을 계속 할 거야. 알았죠? 그래서 요 뒤에 보면 또 나오죠. 그가 얻는 것. 그 다음에 그가 얻길 기대하는 것. 이게 다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얻길 기대하는 것. 이게 뭐예요? 또 같은 말이죠. 그가 원하는 것. 그리고 그가 얻는 것은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말이 또 얻길 기대하는 게 맨 끝에 또 나오죠. 이렇게. 그가 예상하는 거. 그게 이제 얻길 기대하는 거예요. 요 끝까지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얻는 걸 아무리 이렇게 정의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갈게요. 다시. 그 양은 상대적이고요. 즉, 다시 말하면 단지 그만큼 많은 거라는 거야. 딱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비율을 유지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원하는 거와 그가 실제 얻는 거죠. 자, 그리고 이 for는 왜냐하면으로 똑같이 한 번 더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다시, 왜냐하면
투 부정사가 주어고요. 측정하는 것. 그리고 이제 빨리 동사를 여기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주어, 여기에 주어 표시하고, 여기에 일단 동사 표시요. 투 부정사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의 행복을 측정하는 건데, 됐죠? 단지 뭐로만요? 그가 원하는 것으로만. 자, 그리고 not 또한 자, 이건 아니라는 거야. 뭐에 의해서는 아니에요. 그가 얻길 기대하는 것. 다시 그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얻는 걸로만 행복을 측정하는 것은 포인트리스 의미가 없다고요. 포인트가 없다고요. as 원급 as죠. 뭐 하는 것만큼요. 요 주어 부분하고 똑같이 to 부정사로 병렬 건 거예요. try 노력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fraction 스펠링 외워지고 분수를요. 근데 이 분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shall have. 뭐만 가져요? 분자만 가진다라는 거야. 하지만 no. 분모는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죠. 이 행복이라는 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소재라고 했습니다. 알았죠? 행복은 그래서 쌤이 이렇게 분수로도 그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들어올 건 뭐예요? 원하는 것. 혹은 얻길 기대하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로 얻는 것. 요렇게 해야 행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을 원하는 사람이 10을 얻으면 만족스러운 거고요. 1000을 원하는데 얻는 게 10이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에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원하는 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부연 설명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결코 느끼지 않을 겁니다. 상실감을 안 느껴요. 물건들에 대해서요. 쌤이 오브를 뭐뭐에 대해서 해석했습니다. 물건들에 대한 상실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인데요? which it occurs to him. 자, 요 구문 하나. 혹은 지금은 이제 to를 적었어요. 자, 누구누구에게, 뭐뭐뭐라고, 뭐뭐라는 어떤 생각으로 떠오르다. 요 정도로 해서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자, it occurs to him. 그에게 occur이 원래 떠오르다라는 건데 내버리니까 결코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뭐 하는 걸로요? ask for 요청하는 걸로요. 혹은 원하는 걸로. 원하는 것으로 떠오르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ask for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위치를 적은 거야. 자, 그에게 원하는 것으로 떠오르지 않는 물건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진 않겠지. 재진술요. 그는 단지 행복해. 그런 것들 없이도요. 그것들은 원하는 걸로 떠오르는 게 되겠죠. 정확하게 이해가 되겠죠. things, 위치부터 끝까지요. 됐죠? 그게 이제 그것들입니다. 원하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원하지 않는 거니까 이거 없이도 당연히 행복합니다. 반면, whilst는 while, 반면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부연 설명합니다. 자, 이분은 may have 100배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됐나요? 자, 100배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feels가 동사죠. 어나들이 주어고. 비참하게 느껴. miserable요. 왜요? 그가 has not get the one thing. 그 하나를 못 얻었기 때문이죠. 그가 원하는 거. 그만큼 이 행복에서 뭐를 원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재진술 사실 모든 사람은 horizon, 수평선, 지평선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단어를 그냥 범위로 해석해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자신만의 범위를 갖고 있다고요. 그 자신만의 범위는 어떤 범위입니까? 원하는 범위요. 알았죠? 그리고 그는 원하겠죠. 기대하겠죠. 그만큼 많이 그가 생각하기로 그가 얻는 게 가능하다. 아, 내가 이 정도는 원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얻기를 기대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쌤이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사람마다 부에 대한 욕망은 다르다예요. 알았죠? 다르다. 그래서 정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정의하기 어려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영어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쌤이 프린터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요지 파악이고, 알았죠? 그래서 하반부에서 이제 instead of 대안을 주면서 답을 빠르게 줬던 지문인데, 쌤이 그래도 항상 문제 풀 때는 위에서부터 읽어야 돼요. 자, 모든 레스토랑들은 using 진행 능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런 거요. 부사가 형용사 꾸미고, inged는 형용사야. 그리고 형용사가 명사가 꾸미는 요 형태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죠. 우리 품사 이해하는데. 아시겠죠? 주의 깊게 선택된 단어를 쓴다라는 거야. 뭐 하려고요? 유발시키려고요. 불러일으키려고. 생생한 정신 이미지를요. 그 광고할 때 이제 뭐요? 단어를 되게 신경 써서 선택한다는 거죠. 확 이렇게 맛있는 이미지 이런 것도 올려줘야겠죠. 맛있는 식사와 풍부한 디저트, 후식의 생생한 정신적 이미지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주의 깊게 선택된 이제 광고할 때 단어를 쓰는 거죠. 뭐 하려고요? 다시 한 번 더 인어덜트 끌어오려고요. 잠재적인 고객을 그들의 특정 이스타블리시먼트는 쌤이 얘기했습니다. 가게나 매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식당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이미 설립돼서 운영하는 가게란 뜻이에요. 됐죠? 자, just like 이제 비유하는 글이에요. 쌤이 이거 비유하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like 같은 거 나오면 레스토랑처럼요. 이 자연은 이제 이 말하고 싶은 거죠. 자연도 고개 끌어들여야겠죠. 자연은 그 자신만의 다이닝 이스타블리시먼트를 덩어리로 식사하는 매장을 갖고 있다. 식당을 갖고 있습니다. 패션은 방식이에요. 시미를 동그라미 해주고, 시미를은 항상 투하고 묶어서, 뭐와 유사한, 알았죠? 유사한 방식으로요. 됐나요? 어떤 유사한 방식입니까? 레스토랑의, 식당의, 자, 재정적인, 파이낸셜, 재정적인 의존. 디펜드 나오면 온 나와야 돼, 이렇게. 자, 끌어들이는 의존이죠. draw in이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누구를요?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의존. 됐죠? 돈 벌려면 당연히 고객을 많이 끌어들여야겠죠? 이 의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사구 요까지 끊고요. 이 자연 세계의 이 레스토랑 운영자들은, 됐죠? 이 단어는 쌤이 레스토랑, 식당 운영자라고 했습니다. 식당 경영자. 들은 즉 꽃입니다. must 또한 됐지? 또한 끌어들여야 돼요. 잠재 다이너 손님을요. 자, 샘플은 맛보다라는 동사 원형입니다. 그들의 offering 제공품을요. 그들이 판매하는 물건이 되겠죠. 그들이 제안하는 제공하는 물건을 맛보도록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자연 세계에서 근데 문제가 있네요. No 네온 사인이 없어요. 광고판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려한 단어도 없어요. 자, 이니치 투는 쌤이 그냥 투 부정사 형용사조 용법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요. 홍보할. 됐죠? 마켓이 홍보하다. 시장에 내놓다. 잠재적 식사를, 그러니까 이제 손님에게 팔 어떤 가능성을 가진 그 식사를 시장에 내놓을, 됐나요? 홍보할 그런 네온 사인도 없고 단어도 없다라는 거죠. 배고픈 동물들에게요. 자, 이런 레스토랑들은 당연히 뭡니까? 자연에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이렇게 이제 자연 세계에서로 끌어오셔야 돼요. 이러한 레스토랑들, 근데 어떤 레스토랑입니까? 내가 refer to까지. refer to는 언급하다, 가리키다. 여기 ing요. refer to가 하나의 덩어리야. 언급하다, 가리키다. 지금 내가 언급하고 있는 이 레스토랑들은 세상의 꽃이고, 잠재적인 손님은, 게스트는, 자, 더 호스트 오브는 많은 생명체입니다. 얼거니즘요. 방문하는 꽃을 뭐 하려고요? 꿀이나 다른 가치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자, 이분들은 지금 아까 이게 없다고 했죠. 쓰여진 언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네온 사인을 사용하는 대신, instead of 전치사니까 ing요. 그들은, 됐나요? 지금 자연의 레스토랑이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홍보합니다. 광고하죠. 그들의 제공품을 단지 똑같이 효과적으로요. 뭘 이용해서 끊고 이용하여, 됐죠. 이 smell.
후각, 냄새라는 언어를 이용하여 똑같이 효과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 핵심은 이제 이 홍보, 마켓. 그러니까 즉, 식물이, 꽃이 손님을 끌어들이는 법, 이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꽃은 생물을 유인하기 위해 냄새라는 광고 수단을 사용한다. 됐죠? 오케이.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예시 가정으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면 다 예시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밑에 쭉 빨리 내려가서 이 밑에 아마 일반화시킨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빨리 읽고 답이 안 나오면 이제 위에 거 다 읽으면 돼요. 그렇게 이제 풀면 되는 거고 내신 대비용으로 쌤하고 다 해석하겠습니다. would rather이라는 표현이에요. 뭐뭐 하는 게 낫답니다. 주로 이제 선택할 때 쓰는 거야. would rather 일단 동사 원형입니다. 뭐뭐 하는 게 낫다. 자, 이걸 의문문으로 만듭니다. Would you rather receive 동사 원형 1000달러 받을래? 1년 후에. 아니면 1년 하고 한 달 더 추가해서 그 후에 1100달러 받을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쌤이 그런 질문하면 자기가 답변해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opt가 선택하다, for는 방향이에요. 그쪽으로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투표하다도 찬성 쪽은 for, 반대하는 쪽은 against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찬성 쪽이 되는 겁니다. 이쪽을 선택할 거라는 거야. 당연히 뭐예요? 더 큰 합. 그러니까 1100달러가 되겠죠. 13개월 후에요. 쌤이 이는 후로 해석합니다. 자, where else? 그 밖에 어디서 네가 한 달 이자를 받을래? 쌤이 interest rate는 이제 이자입니다. 이자율, 금리라고 한다고 했어요. 10%라는 됐죠? 오브는 동격 금리 이자를 받을래. interest rate를 외워야겠죠? 이자율 다시 말해서 금리입니다. 10%, 한 달 10% 금리를 어디서 받을 수 있겠어요? 지금은 없죠? 현명한 선택이야. 됐나요? since 왜냐하면 그 이자가 compensate라는 단어 외우고 보상해 줄 거야. 보완, 보상하다. 너를 generously 후하게요.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됐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딱 끊어주면 되겠죠. 끝까지. 네가 직면하게 될 페이스의 목적 없습니다. 네가 직면할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보상을, 보완을 해줄 거라는 거야. 100달러 더 받았으니까요. 모함으로써 네가 직면할 위험이에요. 추가 몇 주를요. 기다림으로써 네가 직면할 어떤 위험에 대해서도 후하게 보상을 해줄 거니까 됐습니까? 현명한 선택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이제 이게 중요하죠. 쌤이 실험이든 아니면 예시든 이렇게 비교군을 둬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야. Would you prefer? 지금은 이제 선호할 거냐? 바로 썼습니다. 이제 핵심은 이거죠. today라는 단어죠. 이 단어가 들어오면 이제 달라진다는 거야. 지금, right now 이런 표현이 들어오면 달라진다는 거죠. 자, 너는 오늘 1000달러 현금 받을래? 오늘 1000달러 현금 받을래? 테이블 위에 있는 아니면 똑같습니다. 요 조건은 한 달 후에 1100달러 받을래? 자, 만약 네가 생각한다면요. like처럼 대부분의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너는 지금 1000달러를 고를 거다라는 거야. 이 지금이라는 게 정말 세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문장일치. 이건 놀랍습니다. 됐나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결과물은 놀랍다 이거야. 두 경우에 위에 두 경우 나와 있죠. second.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이 두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 문장 위치, 요 두 문장 이건 놀랍고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두 경우에 첫 번째 두 경우는 같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두 경우라고 하고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요 문장은 같다라는 문장이 나오고 두 번째와 그 다음에 첫 번째와 not in the second이니까 요 부분은 뭘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를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두 경우에 너는 hold out. 선생님, hold out은 제시하다, 내밀다 이런 뜻도 있지만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자꾸 버티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단지 한 달 더 버틴다면 됐습니까? 단지 한 달만 더 버티는 조건은 똑같죠?
근데 이제 비교 대상이 원래 이제 1년이었냐 아니면 지금이냐 이거라는 겁니다. 100달러 더 받게 되는 건 똑같다 이겁니다. 두 경우에. 됐나요? 자, 그러나 첫 번째 경우에 됐죠? 그건 간단해요. 충분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상상하겠죠, 이렇게. 나는 이미 기다렸어, 현재 완료. 이미 12개월을 기다렸다라는 거야. What's one more? 한 달 더 기다리는 게 뭐 어때? 이렇게. 됐나요? 자, 근데 두 번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요게 핵심이죠. Now라는 단어. 지금. 그러니까 today, 그 다음에 right away, 그리고 now가 같은 속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의 소개, 도입이 야기시켜요. 우리로 하여금 투부정사죠. 일관되지 않은 결정.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결정을 하게 한 거죠. 이 단어 대신에 쓰는 건 이제 different나 뭐 이런 거 적으면 됩니다. 일관되지 않다라는 게 다른 거죠. 됐나요? 다른 결정을 하겠잖아. 맞죠? 위에 거에서는 뭐야? 첫 번째 건 간단하죠. 1년 기다렸으니까 한 달 더 기다리지.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받으려고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당장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에 차이가 생겼죠, 지금. 됐나요? 100달러 손해보는 쪽을 선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관적이지 않은 결정을 만들도록 야기시킨 건 바로 뭐예요? now의 도입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빈칸이 돼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요 단어들 잘 봐주고요. 자, 왜 이랬을까? 이제 전문 용어로 재진술합니다. 과학은 이걸, 자, 이 현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게 목적어, 그리고 얘가 목적보.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팅.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가치 폄하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았죠? 이 가치 폄하 효과는 지금을 너무 강조해서 미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현상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심리가 지금을 너무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미래 가치를 너무 과하게 깎아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퍼볼릭 디스카운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과도한 요 정도 느낌이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단어 주면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더 비교급. 보상이 더 가까우면 자 됐죠? 이 시간상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더 higher 너의 감정 이자율, 요게 이제 핵심이죠. 지금 갖고 싶은 마음요. 감정 이자율. 아주 예쁘게 되었습니다. 너의 감정 이자율이 rises, 더 높이 올라갈 거고, 자, 그리고 더 많이 너는 기꺼이 뭐 할 거야. 요런 거위 포기할 거라는 거야. 됐나요? 뭘 포기하는데요? 기다리는 걸 포기한다라는 거죠. In exchange for, 뭐의 교환으로요? 그것의 교환으로. 이 그것은 셈이 뭐 감정이자를 뜻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았죠? 이 감정, 지금 받고 싶은 마음에 대한 교환으로 미래, 미래 더 높은 가치를 우리가 뭐 한다고요? 포기하게 된다. 됐죠?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영향입니다. 요 단어, 보상 즉각성, immediacy라는 단어, 즉각적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상 즉각성의 영향, 임팩트가 나오면 이렇게 on이 나온다고요. 어디에 끼치는 영향입니까? 의사결정에 끼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보상 즉각성이 여기에 있는 뭡니까? 위에서 정확하게 아까 쌤이 빈칸으로 내줘야 된다라는 요게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는 개념을 딱 도입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 이제 어법 해석 좀 잘해 주셔야 되고요. 자, of importance라고 하면 주어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전치사구니까. 그래서 of importance는 일단 important란 형용사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주어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주어가 뒤에 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주어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 주어 찾으려면 동사 찾아야죠. 그리고 얘가 주어라는 거죠. 이렇게 얘를 빨리 이렇게 주어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is가 동사. 답이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해석이 딱 돼야 된다는 거죠. 답이 중요합니다. 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어떤 질문인지 한번 봅시다. 언제? 자, 발달 단계에서 언제? when입니다. 언제?
it은 가주어, 그 다음에 whether이 진주어입니다. I가 왼손잡이가 될지, 오른손잡이가 될지, 됐나요? 그게 실제로 의문사 언제 주어 동사 결정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완전 중요하다고요. 어디에요? 이해하는데요. 발달을. 됐습니까? 요게 이제 소재예요. 잘 쓰는 손, 주로 쓰는 손. 왼손잡이가 될 거냐, 오른손잡이가 될 거냐. 그래서, 나요, 핸디는 있습니다. 주로 쓰는 손의 발달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거라는 거야. 언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결정되는가 이겁니다. 됐지? 그래서 그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를 결정하는 건 우리 알죠? 좀 읽어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옆에 적을게요. 일반론 순서 잡을 때 먼저 일반론 먼저 줍니다. 위에 소재 주고요. 자, 오랫동안 생각되어져 왔어요. 대절이라고. 됐니? 주로 쓰는 손이 결정되는 건 단지 자 믿을 만하게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 어디요? 초등학교에서요. 자 그리고 그때 아이는 쓰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이제 손을 직접 쓰는 법을 배우니까 우리 일반론은 오랫동안 뭐예요? 아 초등학교 갈 때 이제 글씨 쓸 때 정해져. 자 이게 이제 일반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반론. 하지만 그러니까 문장이치나 전개 이런 걸로 괜찮죠. 이 글은 순서 삽입 잘 봐주시면 돼요. 그러나 이 가정은 틀렸고요. 사실 연결사 됐나요? 반론 주고 재진술 해준다 이거야. 틀렸고요. 사실 과학적 연구는 연구를 줘서 이제 주장을 딱 때리는 겁니다. 연구는 보여줍니다. 왼손잡이가 설립되는데 많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언제요? 초등학교 전에요. 오래 전에. 자, 흥미롭게도 뭐요? 심지어 태어나기 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이게 주제문이 되겠죠. 여기가 터픽 센턴스입니다. 주제문. 선생님이 S라고 적는 게 이제 주제문이에요. 토픽 센텐스입니다. 주제문. 이 부분이 주제예요. 주장이 떴습니다. 그치? 그래서 제목 찾으면 돼. 답은 5번이었고요. 오케이. 자, 그런 연구에서, 과학 연구에서 그런 연구, 이렇게 지시사를 항상 활용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 연구에서 이제 연구 자료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죠. 손과 팔 움직임이 unborn,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엄마 뱃속에 있는 겁니다. 자궁에 있는. 그리고 움직임이 주어가 되는 거고요. our record 기록됐다고요. 끊고 이용하여 초음파 이미지를 이용하였어요. 자, 이 기술을 이용하여 자, 이 기술은 다시 또 뭐라고요? 초음파 기술을 또 잡아오면 된다고 이렇게 순서. It was shown that 대절이 보여졌다고요. it 가주어, 대절이 진주어. 대절이 보여졌습니다. 수동태. 됐나요? 명확한 선호도. 움직임에 대한 오른손에 대한 명확한 선호도가 주어, 그 다음에 exist 존재한다. 대절 안에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이게 동사. 존재한다는 게 보여줬죠. as, early, 얼만큼 일찍이요. 10주만큼 일찍이요. 수정 후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태아죠. 10주 안에 됐습니까? 10주 정도에 딱 결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연구에서 좀 요약합니다. 초음파 이미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죠. 72명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초음파 이미지. 그리고 그대로 다 적어놨어요. 수정 후 10주 된 태어나지 않은 72명 이 초음파 사진 이걸로 이제 한 거죠. 얘가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85%가 보여줬다 이거야. 더 많은 움직임을요. 오른팔을요. 뭐보다요? 왼쪽보다 the left arm 알았죠? 왼팔보다 오른팔의 움직임을 더 보여주더라는 거고 이 숫자는요. 85%라는 숫자가 되겠죠. 이건 이미 아주 close 가깝다 to 어디에 됐죠? 대략 89. approximately는 대략 89.4%의 오른손잡이 어른들 사이에서요. 이거랑 아주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주 정도에 결정돼요.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제목. 자, 주로 쓰는 손의 결정되는 시계. 언제 그게 실제로 시작됩니까? 답변이 되죠. 10주. 됐습니까? 수정 후 10주에 결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또 올려드리겠습니다.